네, 오늘은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균의 DNA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룬 박테리얼 크로모솜이 있고요. 이 DNA는 세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메인 DNA, 대부분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요한 메인 DNA가 되겠고요. 근데 세균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미드라는 엑스트라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플라스미드는요, 박테리얼 크로모솜과 똑같이 원형의 DNA고요. 이 상대적인 크기는 작은 DN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 플라스미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진정세균과 고세균은요, 핵양체, 뉴클레오이드였죠? 이곳에 존재하는 염색체 DNA, 이게 아까 그림에서 본 박테리얼 크로모솜인 거죠. 세균의 대부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염색체 DNA 외에도요, 바로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여분의 엑스트라 DNA를 가진다. 이 플라스미드는 원형의 DNA고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도 DNA다 보니까요, 이 안에 유전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플라스미드의 유전자는 항상 세균한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플라스미드가 없더라도요, 세균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박테리얼 크로모솜, 메인 DNA는 필수적이지만 이 여분의 플라스미드는 말 그대로 엑스트라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느낌인 거죠. 이 플라스미드는 필수적인 건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건데, 그럼 이 플라스미드는 필수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3번에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플라스미드에는요, 특정 환경에서 세균한테 선택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플라스미드 안에 유전자들이 아까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항생제 내성 유전자, 즉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이런 게 들어있고요. 또 다른 예는 중금속에 대한 내성 유전자, 이러한 유전자들이 플라스미드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크로모솜은 박테리얼 크로모솜을 말하는 거죠. 이 메인 DNA 외에도 플라스미드라는 여분의 DNA들이 따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이 플라스미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느낌인데요. 이 플라스미드는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세균이 만약에 특정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이렇게 갖고 있다면요. 이 세균은 그 A라는 특정한 항생제를 처리하더라도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항생제가 듣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플라스미드라는 건요, 세균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선택적인 이점이 있더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의 내용을 통해서요, 플라스미드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세균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중금속에 대한 저항성이나 뭐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4번 내용,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플라스미드라는 건요, 한 세균만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세균한테도 이 플라스미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 접합이란 게 있고요. 즉 컨저게이션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접합을 통해서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플라스미드 자체가 전달될 수가 있다.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다른 세균이 각각 있는 건데요. 이 왼쪽에 A라는 세균은 지금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죠. 이 플라스미드에 만약에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즉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A라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상태고요. B라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지금 없으니까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거죠.
즉 항생제 처리를 하면 B라는 세균은 죽어버리는 거고 A라는 세균은 항생제 처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 플라스미드라는 게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냐면요. 이 A라는 세균에서요. B라는 세균으로 플라스미드 자체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DNA 자체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플라스미드 같은 이런 DNA가 넘어가는, 전달되는 걸요. 컨저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합, 컨저게이션이라는 용어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요. A라는 세균과 B라는 세균이 있을 때 둘 다 플라스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됐죠. 특히 이 오른쪽 세균의 입장에서만 보면요. 처음에는 지금 플라스미드가 없으니까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 상태였죠. 항생제를 처리하면 다 죽을 텐데요. 중간에 컨저게이션, 접합을 통해서 플라스미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는 이런 세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균에서요.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걸요. 수평적인 유전자 전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호라이전탈한 진 트랜스퍼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용어 정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의 글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겠죠? 플라스미드라는 거는 접합, 컨저게이션을 통해서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특별히 수평 유전자 전달이다. 호라이전탈 진 트랜스퍼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요. 수평 유전자 전달이 있으면 수직 유전자 전달도 있을까요? 네, 수직 유전자 전달도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위쪽에 있는 그림이 수직 유전자 전달인 거고요. 이 수직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세균이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죠. 원핵세포는 그냥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즉 세균은 남자, 여자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분법으로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해서 숫자를 늘려가는데요. 그럼 이때 1세대의 세균에서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달이 되죠. 이런 이분법, 분열하는 거를 그냥 수직 유전자 전달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요. 뭐 vertical gene transfer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방금 살펴본 수평 유전자 전달은요. 이런 A라는 세균이 있을 때 아예 다른 B라는 세균으로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컨저게이션, 접합 같은 게 있다고 했고요. 이때 이 A라는 세균과요. B라는 세균은 아예 그냥 다른 서로 남남 관계죠. 아예 다른 세균으로 수평적으로 지금 유전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수평 유전자 전달이라 부르는 거고 영어로는 horizontal gene transfer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A라는 세균, B라는 세균, 서로 다른 세균이 각각 있을 때 A라는 세균의 플라스미드가요. 지금 B라는 세균한테 전달이 되고 있죠. 플라스미드 자체가 넘어갔고요. 이러한 과정을 컨저게이션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B라는 세균의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플라스미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았으니까요. 이걸 수평 유전자 전달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전자 전달에는요. 이분법, 분열같이 이런 식으로 분열하면서 내려가는 수직 유전자 전달이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아예 다른 세균, A랑 B 다른 세균이 있을 때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수평적인 유전자 전달이라 한다. 이렇게 차이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수평 유전자 전달 있죠? 이 수평 유전자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